안녕하세요. 저는 펄스 퍼커션의 주로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수입니다. 네, 저는 펄스 퍼커션에서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는 안평강입니다.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는 한 13만 명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주로 저희는 마림바를 가지고 메인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름답게 퍼커션을 많이 써가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림바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이 마림바라는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마림바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림바는 아프리카 남부지방에서 유래가 됐다고 전해져요. 확실한 건 아니라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그때 그 악기의 형태가 개량이 됐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원래 아프리카에서 기원된 그 마림바는 나무 박 같은 걸로 관을 대체해가지고 이제 하고, 관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쇠로 돼 있는데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네, 조롱박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박으로 대체해갖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르지 못한 그런 마림바 형태를 띠고 있다가 이제 발전하면서 개량이 되면서 좀 오늘날의 마림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무 형태를 보면은 이게 장미나무예요. 사실 이게 나무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장미나무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런 여기 안을 보면 또 이거 까도 되나? 이 안에 팠어요, 안을. 그래서 피치, 음정을 이걸로 조절을 다 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샵 5개 뭐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음율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악기는 이제 5옥타브짜리의 악기인데 옥타브 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마림바를 접할 때는 보통 이제 한 4옥타브 4옥타브 또는 4옥타브 밑에 A까지 있는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전공생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보통 이제 5옥타브짜리 커다란 악기를 구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5옥타브 음역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다른 건반의 형태의 악기가 많죠. 뭐가 있죠? 네, 쾰른? 실로폰. 아, 실로폰. 네, 실로폰, 글로켄슈필, 비브라폰. 비브라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하게 생기고 이런 음을 내는 타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율 타악기라고 유율 하죠. 타악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유율 타악기 말고 또 뭐가 있죠? 무율 타악기가 있죠. 음정이 없는 타악기. 무율 타악기는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북 종류가 모든 무율 타악기라고 할 수 있죠. 톰톰, 스네어 드럼, 스네어드럼, 뭐 큰부, 네. 막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런 거와 이제 아닌 거, 그러니까 유율 타악기와 무율 타악기가 통틀어서 하나의 타악기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림바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쓰이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 솔로 연주 때 많이 사용되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솔로 연주를 많이 사용하지만 둘이서 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혼자 연주하는 악기인데 네. 이거 워낙 크니까 네. 저희가 둘이서 파트를 나눠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림바는 솔로 연주 때 쓰는 악기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앙상블 단위로 창작곡이나 뭐 그런 요즘 나오는 곡들이 많은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네, 뭐 이제 피아노 대체로 건반 악기다 보니까 피아노 대체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작곡가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악기가 워낙 소리도 특이하고 또 무대에 막상 서보면 굉장한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네. 딱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 손에 2개씩 꽂아서 일단 네. 간지가 나니까 그런 데서 좀 네. 매력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치는 투말렛이 있고 한 손에 2개씩 잡아서 치는 포말렛이 있고, 근데 이걸 잡고 치는 채를 말렛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개를 쓰던 4개를 쓰던
그런 좀 다양한 연주 기법을 활용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말렛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네, 유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비슷한 악기와의 차이점, 실로폰. 실로폰은 말렛이 달라요, 일단. 말렛이 지금 이렇게 솜털 모양이 아니라 진짜 플라스틱, 딱딱한 고무, 막 또는 나무. 네, 나무 이런 걸로 치거든요. 실로폰도 장미나무가 장미나무가 네. 많죠. 네, 장미나무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치셨던 그 엔젤 실로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그거는 사실 실로폰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교과서에 실로폰이라고 안 가르친대요. 아, 진짜? 글로켄슈필로 정확히 명시돼서 가르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로켄슈필이라고 배우시는 그 글로켄슈필이 사실 교육용은 한 요만하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오케스트라 쓰는 건 한 요만해요. 소리도 좀 더 크고. 요만한 게 몇 옥타브나 되죠? 아마 3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네, 정도? 2에서 3옥타브 정도 되는 악기고 굉장히 하이톤, 고음역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켄슈필은 그것도 플라스틱 말렛이나 금속으로 된 말렛으로 쳐야 소리가 예쁘게 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림바의 유래와 좀 비슷한 악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비브라폰. 비브라폰. 네, 비브라폰 또 얘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비브라폰은 피아노 같이 페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울렸다가 안 울리게 했다가 이거를 조절하면서 칠 수 있고, 그리고 저 비브라폰이 왜 비브라폰이죠? 이름이 왜 저렇게 돼 있죠? 그 비브라토가 뭘까요? 비브라토는 이게 떨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브라폰에는 또 이 공명관 안에 막 돌아가는 뭔가 모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은 비브라토를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비브라폰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코드를 꽂아서 전자식으로 쓰는 악기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전자악기는 아니지만 그런 도움을 받는 악기다. 그리고 비브라폰 주로 이제 재즈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오케스트라에서는 잘 안 쓰고 또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곡이 하나 있죠. 네. 거신. 그쵸? 네. 거신? 거신 작곡가가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곡에 비브라폰이 등장을 합니다. 정답. 네. 네, 틀릴 그렇습니다. 뻔했어요. 자, 다음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일단 유일악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전반적인 타악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스네어 드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네어 드럼은 왜 또 스네어 드럼일까?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을까? 저는 몰라요. 네, 드럼인데 스네어라는 시스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네어라는 게 뭐냐?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네어 드럼이라는 악기인데, 이제 스네어 드럼은 왜 이름이 스네어 드럼인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드럼인데 뒤에를 보시면은 스냅이라는 이런 철사가 달려 있어요. 네. 철사? 스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너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얘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렸을 때 소리를 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 북소리. 네, 일반 북소리가 듣고, 나죠. 근데 얘를 이제 스트레이너 온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스네어 드럼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네어 드럼이라는 악기고 또 재질도 되게 다양해요. 스네어 드럼. 뭐 겉에 이제 뭐 나무, 금속, 또 나무도 등급이 있죠. 그쵸. 재질마다 또 다른 게 소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후프에도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후프의 형태. 아무튼 너무 많아요. 네. 말씀드리기가 이것만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세트 드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드럼 있죠. 일반적인 드럼에 여기 바로 앞에 위치한 제일 중요한 작은 북 있죠. 그게 이 스네어 드럼입니다. 드럼의 꽃이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악기입니다. 왜냐면은 대학 입시 때 아, 맞아. 꼭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네. 스네어 드럼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대학 입시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이제 타악기나 음악에 대한 좀 꿈을 키우시고 계신다 하면은 아셔야 될 게
마림바과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죠. 절대 없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타악기 학과 안에 있는 이제 마림바를 전공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타악기 전반적으로 배우는 네. 느낌이죠. 그러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네어 드럼, 팀파니, 마림바 이 세 개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악기죠. 팀파니. 그렇죠. 팀파니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선 별명이 있죠. 제 2의 지휘자. 네. 제2의 지휘자라고 할 정도로 지휘자 정면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자랑 같이 이끌어가는 느낌이죠. 네. 지휘자랑 아예 정면으로 컨택을 하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악기고 소리도 그리고 정말 크고 팀파니스트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 전체 느낌이 맞아요. 또 달라지죠. 네, 아주 크게 달라지죠. 자국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형태에 따라서 날 수 있는 음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5가지가 되죠. 네. 풀세트가. 네, 그 5가지의 그 북마다 날 수 있는 음역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쓰고 싶으면 5대까지 다 써야 하며 이제 옛날 뭐 베토벤 옛날 시대 그쪽 시대는 팀판이 2개. 맞아요. 두 개로 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핸델 막 할렐루야 이런 거. 네, 1도 5도, 네, 5도 1도 4도, 1도. 네, 뭐 이렇게 잡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팀파니가 지금은 페달 형태로 돼 있어요. 페달도 그냥 이렇게 오르간 페달 느낌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고 펌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손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손으로. 손으로 얼른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직도 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쵸. 빈 팀파니. 전통을 고수하는 네. 느낌이죠. 빈 팀파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팀파니도 정말 다양하고 팀파니도 얘기하려면 한 시간 잡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이고 근음 전체의 근음을 담당하고 네, 베이스를 제일 큰 베이스를 담당하는 악기가 팀파니예요. 그래서 사실 음정이 저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네, 튜닝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달로 음정을 튜닝을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치는 연주를 합니다. 팀파니라는 악기는. 조금 연주하기가 까다롭긴 한데 네, 상당히 재밌는 악기 중에 네. 하나죠. 지배하는 느낌이 나죠. 오케스트라를. 네, 넌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네. 거느리는 것처럼. 네.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팀파니스트가 오케스트라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중요하고 다음 또 팀파니만큼 중요한 또 악기군이 있죠. 네, 금속 악기. 금속 악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금속 악기가 대표적으로 심벌이 있죠. 이제 심벌은 심벌이 끝이죠. 심벌이 거의 끝인가요? 트라이앵글. 네, 트라이앵글. 그럼 금속으로 된 악기. 다 그냥 금속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심벌이란 악기입니다. 네. 심벌. 네, 어느 나라 악기죠? 심벌은 근데 이게 유래가 되게 많아요. 크게 이제 터키시 심벌이랑 뭐 유러피안 심벌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나눠지긴 하는데 이거는 터키. 터키시예요? 네, 확실해요? 네, 네, 터키에서 나온 심벌이라고 합니다. 네. 터키 심벌이 되게 제일 많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원래는 뭐 스틱이나 말렛으로 치기도 하는데 되게 배음이 많고 이제 이펙트. 제일 이제 여기 도달했다. 클라이막스가 여기다.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할 때 정점을 찍어주는 그렇죠. 악기죠. 팀파니만큼 없으면 안 되는 악기예요. 네, 되게 중요한 악기죠. 이거 원래는 페어 심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2개 이렇게 네. 근데 사실 그건 저희가 없고 이제 그거는 오케스트라에서 쓰입니다. 아 이것도 오케스트라에서 쓰이긴 그쵸? 하죠. 네. 그 페어 심벌 하니까 또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났는데 네. 그 대표적인 곡 하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이제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4악장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만 나오는 그런 곡이 신세계 있는데 경곡. 네, 신세계 경곡 9번 4악장. 네. 4악장에 저희 실제로 한 번 못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오는데요. 네. 쫙 긁는 건데 전체 악장 중에 한 번 나오죠. 맞아요. 네. 전체 3악장인가 2악장에 아무튼 트라이앵글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심벌은 한 번뿐이잖아요. 네. 전체 악장 중에. 근데 저 실제로 연주하다가 그거 계속 기다리다가 나와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정치용 선생님이랑 연주하러 갔었는데 통영에. 네. 근데 나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그냥 다시 앉았던 적이 있어요. 아, 얼마나 기다렸다가 못 쳤죠? 4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저기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리허설하고 했는데 45분을 기다렸는데. 네, 결국에는 연주 때 안 치고 그냥 돈은 받고 양아치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벌 하니까. 네, 심벌은 진짜 그만큼 중요한 악기예요. 또 긴장되지 않아요? 약간 네, 은근히? 왜냐면은 진짜 타악기의 숙명이라 할 수 있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이펙트와 네, 이제 임팩트를 담당하는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네, 다음 효과 악기. 효과 악기, 네, 액세서리. 네. 이제 좀 작은 액세서리 악기들이 이제 깨알로.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네. 얘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 분위기도 담당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루브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악기예요. 네. 은근히 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청소년 친구분들이 볼 때 조금 신기할 만한 그런 테크닉 있죠? 이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롤이라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아, 일단 롤 말고 그냥 칠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되고, 크게 칠 때는 뭐 주먹으로도 칠 때도 있고, 이제 롤 같은 경우에는 쉐이크 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썸 롤. 근데 저는 썸은 못하고 이걸로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예. 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전잘 건조해서.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잘하죠? 멋있네.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연주가 있습니다. 탬버린에. 네, 썸 롤. 네. 탬버린은 이제 요 정도. 네. 탬버린 다음으로는 네. 이제 쉐이커. 쉐이커라는 악기인데 이거 안에 뭐가 들었죠? 뭐래? 뭐가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루? 네, 뭐 쌀이 들었는지 뭐가. 쇠가루. 저번에 한번 터트려 봤는데 네. 에그 쉐이커 던져가지고 터트려 봤거든요. 네. 약간 철가루 같은 게 나오더라고. 아, 누구 것도 들었어요? 학교 거. 아, 네. 비밀인데. 아무튼. 네. 자, 쉐이커는 이제 안에 이런 작은 알갱이들을 넣고 그걸로 이제 느낌을 내는 사실 느낌적인 악기예요. 이거와 들어가면은 공간이 좀 넓어지는 맞아. 느낌도 좀 나고. 네. 대충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얘도 근데 은근히 다루기 힘들어요. 아, 이거 정말 어렵죠. 이 안에 있는 연습 많이 해야 알갱이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감을 해야 되는 거지. 교감하면은 더 잘할 수 있고. 네, 교감하기가 어려운 악기입니다. 이 쉐이커라는 악기는. 그래서 이 정도 효과기가 있다. 작은 악기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러죠? 밖에서 공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오브리? 아니요. 아. 밖에서 공연하는 거요. 알바? 버스킹. 아, 버스킹. 버스킹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드럼을 언제 다 들고 갑니까, 솔직히. 그죠? 아, 그렇죠. 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고 가는데 저는. 안 들고 가면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아. 네, 그래서 카온이라는 악기를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배우신 분들. 네, 뭐 네모난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세트 드럼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악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카혼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보통 버스킹을 하거나 그런 소규모 공연을 할 때 이제 드럼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혼이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 지방에서 유래한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 내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손을 이용해서 이제 드럼 세트에 베이스 드럼 역할을 해주는 거는 여기를 치면은 베이스가 생기고, 여기를 치면은 이제 그 스네어의 역할, 그래서 같이 치면은 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일단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미나무로 된 건반을 쳐서 이거 공명관을 통해서 소리가 증폭이 되는 시스템이죠. 네, 원리는 그렇게 간단한 원리. 네. 그리고 치면은 울려서 공명을 통해서 울려서 소리가 증폭이 된다. 신기한 거는 저음으로 갈수록 공명관이 더 깊고 커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음이 이제 좀 그 파장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저음으로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좀 울림을 더 뽑아내야 되는데 저 나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네, 마림바 특징이 이게 건반 쳤을 때 소리가 굉장히 짧아요. 뭐 울림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저 울림통을 댔는데도 소리가 짧아요. 그래서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트레몰로를 하죠. 네, 트레몰로라고 계속 치는 이런 주법이 네, 주법을 있는데. 이런 연주 기법을 사용하여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짧기 때문에 긴 음을 짜게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따라라라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두들겨주는 그런 거를 트레몰로라고 그렇죠.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소리가 짧은데 더 짧게 만들어 버리는 주법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데드 스트로크. 데드 스트로크. 네. 말렛을 이렇게 아예 건반에 대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 네. 아예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삑 하는 거죠. 소리 나지 말라고. 뭐 그런 주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 그 유튜브에 보시면 나비보베타우가 있는데 전주 끝나고 네. 전주 끝나고 그 강아지 소리 낼 때, 그 친구 소리 낼 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드 스트로크를 썼었죠. 네. 그런 좀 주법들이 귀여운 있어요. 소리가 나요. 네.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 소리가 나는 그런 주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렛이 아까 뭐 앞서 지금 뭐 다 보여드렸지만 팀파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렛이 진짜 이만큼씩 차이가 나죠. 네. 네, 진짜 정말 많은 말렛을 가지고 있어야 마치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아. 저 말렛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다양한 색채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색을 보여줄 수 있는 타기 주자는 저렇게 해서 말렛이 많아야 되고 중요해요. 말렛이 그만큼. 엄청 많이 모아야 돼. 계속 네. 사야 돼. 그 말렛 그래서 이제 마림바 말렛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림바 말렛은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앞에 이제 마림바 원리랑 좀 이해하시기가 연결될 것 같아요. 연동돼서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렛을 설명하면서 마림바 원리가 이렇게 된다까지 한번 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렛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말렛은 크게 나누면은 일단 이 몸통의 재질이 뭐뭐 있죠? 갈대와 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갈대고 네, 나무 갈대는 좀 휘어지죠? 이렇게 막 휘어져요. 네. 나무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네, 나무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좀 보이죠 차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자 스타일로 네, 이제 저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주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주법 쓰시죠? 트레디셔널 그립이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그립인데 손 모양이 좀 달라요. 둘이 보면은. 네. 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갈대 이 스틱의 소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소리 내기가 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잘 휘어지니까 그런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 좀 유리하더라고. 하더라고는 반말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 재질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주법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다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크게는 있고. 갈대랑 나무가 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이 말렛이에요. 귀엽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실로 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네? 죽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오. 강도가 정말 세요. 이거 왜 세냐? 이 안에 플라스틱도 있고 이제 고무를 살짝 고무판 얇은 고무판을 덧대가지고 이제 소리를 좀 잘 내기 위함이 있겠지만 코르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안에 코어가 되게 다양하죠. 코어에 따라 소리가 결정됩니다. 사실 실도 몇 바퀴 감았느냐 뭐 이런 것도 실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머리는 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솜방망이 느낌이 아니다. 좀 잔혹한 스타일이죠. 예,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아, 머리 구멍 납니다. 그래서 아까
원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원리를 설명해드렸잖아요. 보여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쳤을 때 이게 밑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그 나무가 생긴 게 소리가 안 나게 생겼는데 참 귀여운 소리 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데드 스트로크. 네. 이런 차이를 주는 스트로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말렛 머리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이런 식으로 치는 거가 있어요. 이제 형이 잘하는 곡 중에 리드믹 카프리스라고 있죠? 자, 여기 이거 치는 거를 림샷이라고 합니다. 마림샷? 림샷? 림샷. 네, 림샷이라고 해가지고 여길 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마림바 주인들은 슬퍼하죠. 건반이 깨지니까. 이 건반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 듣기로 한 70만 원. 네. 마림바로 뭐 어떤 곡이 가능하냐. 뭐 다 되죠, 사실. 안 될 거 없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채널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영상이 수련의 숲? 네, 메이플 스토리의 수련의 숲인데 한번 그거를 들려드리고 네. 마림바는 이런 쓰임새가 있구나, 이렇게 연주를 하는구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련의 숲 어떠셨나요? 들을 때? 전 좋았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연주했죠. 아무튼 연주를 보여드렸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마림바 연주자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뭐 졸업을 하거나 이제 뭐 필드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연주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타악기를 전공해야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네, 스네어 처음부터 마림바, 전공하면 안 돼요. 네, 스네어 마림바 팀파니를 전공해야 이제 마림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림바만 해가지고는 마림바 연주자가 될 수는 없고요. 이제 대학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마림바 선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나는 마림바의 대가가 될 거야 하면은 마림바 바에 바에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바로 옆 나라 솔리스트. 일본만 가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타악기를 다 전공해야 마림바 연주를 할 수 있다. 연주자가 될 수 있다.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마림바 연주자는 솔로를 해도 되고, 그렇죠? 솔로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처럼 듀오 형태, 트리오 형태, 앙상블 형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타악기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마림바가 제일 중요한 네. 역할을 하죠. 선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죠.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에서도 공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솔리스트로서 협주자, 네. 협연자로서 이제 그렇죠.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는 반주.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지는 어쨌든 않고 가끔 있죠. 마림바 연주자가 하는 일은 솔로, 솔로 또는 앙상블. 앙상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근데 이제 마림바 연주자가 되고 싶어 제가. 네. 근데 마림바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뭐 청소년 분들이 이제 음악은 하고 싶은데 어떤 악기를 어떻게 접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악기처럼 접근하기 쉬운 악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트럼펫 같은 거야 뭐 음정을 또 내야 되고 막 소리를 예쁘게 내야 되고 당연히 타악기도 예쁜 소리가 있지만 치면은 소리 나는 친구죠. 맞아. 그냥 떨어뜨리면 소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내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 드럼도 좀 칠 줄 알고 피아노 좀 쳐봤다 하면은 이런 클래식 타악기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마림바 궁금해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계실 테니까 좀 마림바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림바를 배울 수 있는지. 보통은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아야죠. 학원이라는 네. 게 없잖아요. 학원 개념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그 마림바 전공 하시는 선생님들, 뭐 유명한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 배워서 대학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예중예고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저 예중 예고 많이 가죠. 예중예고. 네. 예고 나오셨잖아요. 전 예고를 나갔죠. 멋있네요. 그 예고가 답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미리 좀 더 미리 음악 하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 있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의 경쟁을 한다. 그래서 뭐 합주를 한다. 뭐 이렇게 미리미리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비추해요. 예고가 그러니까 뭐 악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비추라기보다 예고를 꼭 가야 하나. 굳이 네,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가도 안 가도 좋은데 안 가도 할 수 있다. 안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해요.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고라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죠. 학비가 돈 정말 중요하지. 네, 바로 그냥 부모님 등골 다 빨아먹는 거예요. 또 학비 나가고 네. 악기 이거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또 언제 말도 안 돼요. 그거. 연습실 또 구해야 되지. 네.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아니 그거 비싼 비싼 돈 들이는 음악 왜 하려 그래 이렇게 하시면은 예고 안 간다고 하세요. 예고 안 가고도 할 수 있어요. 맞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요즘에는 예고 아닌 어떤 학교가 있죠? 염광. 네, 염광 메이텍 여자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이제 바뀌었구나. 그쵸. 네. 옛날 사람이죠.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네. 이제 염광 메이텍 고등학교. 그러니까 밴드부가 있는 학교. 맞아. 요 군포고도 네. 있고. 군포고는 없었다고 들었죠. 없어졌나요? 그럼 옛날 저 옛날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밴드부와 이렇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네, 이렇게 관악부? 하는 관악 위주로 뭐 하는 그런 그 CA 개념이라나요? 뭐라 그러죠? CA 또 옛날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특활? 그거 더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동아리. 그런 밴드부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학교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정말 많은 그쵸.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꼭 예고를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 예중 예고를 근데 예중 진학할 거라면은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고는 달라요. 아예 시작할 건 그냥 확실하게? 아예 시작할 거다 그럼 예중 예고 탁탁탁. 근데 가만히 어중이 떠중이 있다가 예고 딱 가갖고 대학 가는 거 그 나쁘진 않은데 비추한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이 이제 조금 뭐 부모님이 돈 때문에 좀 뭐 반대하신다든지 그 비싼 건데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열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고를 안 가도 충분히 네, 할 수 충분히 있다. 할 수 있는 악기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악기 중에 좀 악기만 안 사면 좀 싸게 먹히는 그렇지. 가성비 좋은 거지. 말렛만 사면 돼요. 음, 말렛 아까 얘기 들었죠? 한 2, 30이면 삽니다. 맞아요. 한 6개월에 하나씩 갈아 엎는다 생각하고 네. 그러면 얼마 안 들지. 그러면 얼마 안 들죠. 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쉬운 악기다. 마림바라는 게. 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전 마림바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되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죠? 뭐 이제 입시 전문으로 하시는 유명한 쌤들이 많죠. 맞아요. 입시 전문으로 하시는 유명한 선생님들 많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저희한테 물어보면 아마 소개 안 해주고 그냥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네. 열정 있죠. 네네. 저는 삼수했어요. 입시 또 전문가잖아. 네, 전문가죠. 3번을 했습니다. 입시에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네, 3번 만에 갔죠. 원하는 대학. 또 운전면허도 3번 하셨다고. 네, 맞아요. 인생이 삼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고민 있으셔도 연락 주시면은 고민 상담. 네네. 입시에 대해서 고민 있다면 연락 주시면은 그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림바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레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개인 레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레슨을 먼저 받는다. 그 다음에 예중을 진학해도 좋고 예고를 진학해도 좋고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에 밴드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음대에 가야죠. 네, 음악 이게 여기서 한번 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열심히 해야 난이도인데 되는데. 음악 대학에 합격을 하면 돼요. 이제 모든 음악 대학에 모든 타악기과가 거의 있죠. 거의 다 거의 있죠. 95%는 타악기과가 있어요. 고려대 빼고. 그러니까 95%. 네. 아, 그러니까 음대 있는 학교는 95%. 음대 있는 학교. 네, 음대 있는 학교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다. 그쵸. 하면은 이제 학교를 이제 뭐 4년 동안 다니면서 나는 오케스트라 타악기 주자가 될 거야. 아니면 마림바 솔리스트가 될 거야. 이런 거를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그런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잘 배워보시다가 이제 맞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쵸.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이제 그렇게 진로를 이제 정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콩쿨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입상 경력을 쌓아주는 게 도움이 돼요. 예,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스펙 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림바 솔리스트는 그런 콩쿨에서 입상하는 게 정말 그게 재산이 되고 오케스트라 타악기 주자가 되겠다 하면은 오케스트라의 객원부터 그쵸. 이렇게 객원 활동 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뭐 아카데미. 네, 요즘 생겼죠? 네, 그런 아카데미에 지원해가지고 이제 스펙을 쌓는 게 또 중요합니다. 또는 연수단원 같은. 네. 그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쵸. 유학을 가도 되고. 네. 어쨌든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하고 싶은 음악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마림바 이렇게 둘이서 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생각보다 할 게 많죠? 그쵸. 많죠. 네네네.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림바 연주자라고 하기 딱 규정하긴 그렇지만 타악기를 배운다면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할 일이 되게 많고. 악기가 뭐 한두 개여야지. 몇 개 있죠? 못 세요. 셀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교육자의 길도 있고, 네. 뭐 방과후학교라든지. 네. 근데 사실 그 교육자의 길도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게 배울 수 있는 악기, 그런 오르프 악기가 대표적인 게 타악기죠. 맞아요. 진짜 작은 소악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배우니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수련 숲을.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마림바 연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 설명을 끝으로 네, 저희가 연주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 채널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인어공주 OST의 언더 더 시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펄스 퍼커션의 안평강
저는 김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